안녕하세요. 베트남경제연구소 베타고입니다. 주간 글로벌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 차이나 서프라이즈, 2분기 3.2% 성장.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2%로 회복됐다.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을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이 25조 11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돈 성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대유행하며 세계 경제 성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중국 경제도 아직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가 2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이 여전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올가을부터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반기에 나온 중국의 그 어떤 경제지표도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며 이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ING은행은 중국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최근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7월부터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실업률 증가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중국 경제에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신중론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성장의 장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 주석은 전날 글로벌 최고경영자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 발전, 전면적인 샤오칸 사회건설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2. 미국 경제활동 증가하고 있지만 회복은 글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15일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미국이 7월 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활동이 미국 전역에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번 베이지북은 지난 5월 말부터 7월 6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지역의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연준은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소비 지출이 급증했다며 소매 판매도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준은 대부분의 주에서 생산 및 판매 물가가 이전 수준과 유사했으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및 보건 물품 가격이 상승했고 소고기 가격이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준은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베이지북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기간에 따라 경제적 타격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은 다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고 식당이나 술집의 문을 닫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6월 중순 이후 회복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식당, 극장, 동물원 등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타격이 다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NC는 연준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실업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전망을 계속 재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22 금리 동결 팬데믹 채권 매입 계속. 유럽중앙은행이 16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채권 매입을 계획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22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역시 각각 현행 -0.50%와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2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한 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금리를 현행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2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한 1조 3,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계속 집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 매입도 예정대로 계속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200억 유로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던 방침도 유지했다. 4하는 기준금리 0.5%로 동결 부동산 불안 등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B컷과 5월 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만으로도 실효화한 논란이 있는 만큼 하느니 추가 인하의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와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5. 코스피 2200선 회복, 문 대통령 금융세제 관련 발언 호재. 17일 코스피가 상승해 다시 2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포인트 0.80% 오른 2201.19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09포인트 0.19% 오른 2187.85로 개장해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 부양책 추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부양 법안에 급여세 인하가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발언도 호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1,128억 원, 기관은 361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1,079억 원을 순매도했다. 6. 최태원 회장 일가도 SK바이오팜 투자 열풍에 뛰어들어.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투자 열풍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가도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SK바이오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주주로 등재된 오너 일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최성원, 최진원 씨다. 이들은 최 회장의 숙부이자 2년 전 작고한 고 최종관 전 SLC 부회장의 자녀들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 주식 75%를 보유한 SK를 제외하면 227번지주를 보유한 최성원 씨와 210세주를 보유한 최진원 씨가 오너 일가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성원 씨는 신규 상장 날인 7월 2일 27주를 취득하고 이어 다음 날인 3일에 100주, 이후 6일에 100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확보했다. 최진원 씨 역시 신규 상장 때 13주를 취득하고 3일에 100주, 6일에 1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3일의 매매 단가는 16만 5천 원, 6일의 매매 단가는 21만 4,500원이었다. 이들은 3일에 1,650만 원, 6일에는 2,145만 원씩 총 3,795만 원을 각각 투자한 셈이다. 이로써 최성원, 최진원 씨는 227주, 210세주의 SK바이오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7. 대명소노, 국내 최초 해외 복합리조트 사업 베트남 판티액. 대명소노그룹이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펼친다. 대명소노그룹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부동산 리조트 개발 기업인 노바랜드그룹과 판티엣 지역 리조트 기술 지원 및 위탁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티엣은 베트남 호찌민에서 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해안 관광지다. 오는 2023년 이후 고속도로와 국제공항 완공이 예정돼 신흥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노바랜드 그룹은 가능해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서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개발 중이다. 약 300만 평 부지에 36홀 골프장, 빌라 1,700여 채, 호텔, 테마파크, 쇼핑몰 등 여러 관광시설을 조성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키운다는 보관이다. 일본은행 의일경제 2020 회계연도에 0.7% 역성장 예상. 일본 경제가 내년 3월까지인 2020년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4.7%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일본은행이 밝혔다. 15일 AF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가 2021년 회계연도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깊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봤다. 이번에 새로 나온 GDP 성장률 예상치인 4.5에서 5.7% 축소는 지난 4월에 3.0에서 5.0% 축소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의 축소다. 일본은행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확산의 물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이란 25년간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 최종안 마련. 미국 주도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아랑곳 않고 중국과 이란이 앞으로 25년간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안을 지난달에 조용히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모두 18쪽에 달하는 양국 간 파트너십 최종안을 입수한 NRK는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도 중국은 이란의 에너지, 금융, 통신, 항구, 철도 등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최종안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 내륙과 페르시아만 입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무역지대와 상업적 항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중동에서 발판을 마련했다고 NRK는 전했다. 10K바이오, 세계 최대 시장서 정면 승부 신약개발서 판매까지 원스톱 체인 노려. 미국 보스턴은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다. 바이오 벤처기업부터 다국적 대형 제약사까지 2,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했고 매사추세츠 공과대,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 대형 병원도 몰려있다. 그 덕분에 신기술, 신제품 아이디어만 확실하다면 현지에서 투자를 받아 개발과 임상을 거쳐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이곳은 미국과 유럽 등 제약 분야 선진국들의 동무대였지만 최근에는 러시라고 부를 정도로 국내 기업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2018년 들어 삼양바이오팜과 애지화학, 유한양행, 지신옥십자 등이 줄줄이 거점을 마련했고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마련한 공용사무실에 대웅제약과 동아ST, 종근당, 휴온스 등 10개사가 입주 계획을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스턴에서는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자나 기업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협업 모델을 추진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풍부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췄다며 제네릭, 복제약 중심이던 국내 기업들이 신약 개발과 선진시장 진출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바이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해외 진출과 추가 개발이 뒤따르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 선순환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K바이오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